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문제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원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기로 했죠. 더 나아가 중산층에게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의 때 아닌 난방비 인심,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난방비의 교통요금에 치솟는 물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금요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난방비 폭탄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 정부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김정우 의원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처음 지원 대상은 뭐였고 이번에 늘리기로 하면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르신이 계시거나 집에 아니면 장애인이 있거나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한정돼 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일부.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그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하위 한 30% 정도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정도의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 가스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 네, 할인을 해주겠다. 바우처 제도는 이제 별도로 가고요. 별도로 가고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요금 할인은 그 소득에 상관없이 59만 원 정도까지 상한을 줘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저는 이거 봤을 때 좀 이게 성난 민심에 정부가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못 따라간다? 네. 뭐 찔끔거린다 이런 그렇죠. 찔끔 대책이라는 얘기예요? 예,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찔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에 밀려서 대통령이 또 지시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지난달에 나왔을 때 경제수석이 그 산업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게 아니라 경제수석이 부랴부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도 그 2, 4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했었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또 지시를 했는데 그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중상층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만 나오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지시가 좀 단편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편적이다. 네,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으면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하위 80% 그러니까 상위 20%만 빼놓고 좀 차별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대안을 내놨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의 소득 계층별,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어떻게 피해가 가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종합 대책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나 아니면 부총리에게 아니면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너희가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게 차상위층, 중산층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찔끔거리고 단편적인 대책만 지금 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차상위 계층도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니까 좀 조금 나아진 겁니까 대상이? 뭐 정책이라는 게 딱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원칙. 그다음에 그것이 시장에서 또는 국민들에게 수혜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는 뭐 불공정하거나 평형에 맞지 않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아마 우리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그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줄 몰랐던 것처럼 또 예측 못했던 게 뭐냐면 올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좀 한 며칠 추우면 또 며칠 따뜻하고 이랬는데 요즘 보시면 거의 일주일쯤 계속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방비에 대한 뭐 오죽하면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체감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값 자체가 원래 원자력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아마 난방도 엄청나게 많이 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저는 이 대책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 뭐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돈 퍼졌죠. 예,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부채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쓸 때 돈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값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원자재 값이, 원재료 값이 조금 안정됐을 때가 언제이냐.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계속 미뤄놨던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너무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현실화하는 속도를 유지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어쨌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미치는 충격에 대한 어떤 보상책, 보완책을 두고 있고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요. 굉장히 방만한 인력을 갖고 운영을 해서 왔어요. 가스공사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불필요한 부사장 체제의 여러 가지 조직들을 좀 슬림화하는 것들을 신임 사장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스공사가의 정부가 출자한 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금 미납이 있어요. 근데 요금 미납이 굉장히 미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납률이 뭔가 했더니 사람이 안 낸 게 아니라 원가에 못 미치는 부족분, 손실 부분을 다 미납으로 처리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정부 부처에 뭔가 배당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하고 이랬으니 뭐 엄발에 오줌 넣은 건 저는 누군가 생각해 보는데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동안 정치권의 어떤 공공요금 올리는 거에 눈치 보기에 합승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소홀했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우리가 다시 에너지 가격이 회복되고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같이 충당해 나가면서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아까 우리 가스 이 난방비 지원 대책에 차상위계층 포함시킨다고 할 때 할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할인. 그러면 가스공사가 부담을 떠안게 되나요? 결국은 가스공사가 이제 부담을 떠안게 되네요. 정부가 따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지원 대책에 가스공사에만 부담을 지고 중앙정부는. 근데 가스공사가 결국 해도 지금 그 가스공사의 지분을 기재부가 한 28% 갖고 있고 한전이 또 한 23% 갖고 있고 해서 이제 결국은 정부 다른 공기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할 때 그러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도 이제 산업부에서 발표할 때 이것이 지금 요금 할인이라든지 바우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받아야 할 국민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전화를 돌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예전에 우리 코로나 지원금 지원할 때 콜센터를 아예 전국적으로 단일번호 주어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좀 추진했으면 그 국민들이 더 와닿게 자신이 못 받을 거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부의 대책에. 그러니까 자칫하면 신청 자격이나 절차를 몰라서 혹시 못 받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만 가구 이상이 그렇게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테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걸 철저히 이제 막아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에너지 복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요금을 깎아주는 거, 바우처 이 두 가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그러니까 집안에 뭐 벽을 더 해준다든지 지붕을 더 이제 단열재를 넣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인 계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거기 가스를 아무리 떼봐야 방해 온도가 10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데는 단열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것도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 난방비 문제가 나서 중산층에게도 지원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금 지시를 해놨잖아요. 지금 지시를 한 지가 며칠 된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지시를 잘 일단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그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요? 네, 왜 왜냐하면 그러죠? 차상위 계층을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범위의 설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건 이제 얼마만큼 지원할 거냐라는 것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뭐 조금이라도 지원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기재부가 왜 자꾸만 이 요금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스공사의 부담으로 두고 예. 가스공사의 인력 감축이라든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내하게 하는 이유는 예.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로 국가 부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사용될 복지 재원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정말 알뜰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그래서 이제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파트보다는 빌라보다는 쪽방촌에 대한 어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쪽방촌이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 집주인이 다르고 세입자가 다르죠. 이 뭐 난방재를 보완한다거나 단열재를 넣어주는 지원을 했을 때 또 이 집주인들이 제대로 그것을 다 보완할지 아니면 거기서도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있을지 이제 우리가 그걸 복지의 전달 체계의 문제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복지는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달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수를 없애는 일이 동시에 필요한데 네. 그건 역시 시간과 돈이 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산층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을 테니까 대통령은 지시를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안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곤란한 입장을 곤란하다. 보이는 것 중산층 같고요. 대상이 어디냐, 얼마까지 주느냐 이게 복잡한 문제다. 네, 나라 돈이 네. 뭐 그리고 부족할 이제 테니까.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그렇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감소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지금 조금 곤란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가스를 많이 쓰는 가정집보다 가스를 많이 쓰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원가 인상의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스비가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예. 하는 제안을 다시 함으로써 대통령의 취지는 중산층에는 소상공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산층 안에서도 시급한 사람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산층 대부분에까지 지원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우리 김 의원님 그렇게 보셨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물가 에너지 지원금을 80%까지 소득 상위 20% 빼고 다 지원하자 그랬는데 그 입장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걸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소득 분위별로 차별적으로 좀 지원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자는 거 아니고 예. 차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건데요.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이 가스비 인상에 따라서 가스비 폭탄에 따라서 폭탄을 많이 맞는데 아주 폭삭 망하는데 적게 맞는데 그런 걸 좀 분리를 해놔야 돼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거기는 난방비 그 가스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음식 만들거나. 그 다음에 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저도 오늘 통화를 했는데 지역에 목욕탕 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목욕탕 아주 문을 닫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죠. 생긴다고 그 정도. 물론 왔고 지금 난방비 뭐 거의 50% 이상 나왔대요. 겨울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적자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축산농가와 통화해 보면 예. 거기는 지금 돼지를 예를 들어서 팔면 반은 손해 보고 판다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파는 게 낫다는 겁니다. 돼지하고 지금 속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을 좀 지금 정부에서 좀 선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아서 그런 걸 대안을 좀 제시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아니 기재부에서 그런다면 그런 걸 선별적으로 해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재원 마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고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파주에서 전 가구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 화폐를 이제 에너지 바우처로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난방비 지원. 네, 난방비 모든 지원으로. 가구에 소득 모든 관계없이. 가구에 예, 소득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지난달에 전북에서 예. 한 87억 난방비를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소득에 이제 좀 차별을 둬서 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보면 파주 시장도 그렇고
그 의회하고 시의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예. 전북 도지사도 김관영 지사도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다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대통령도 좀 배워서. 그러니까 지자체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왜 나라는 못하느냐 뭐 그런 거예요? 다 국민 나눠주라 그런 겁니까 지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도출해내야죠.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해서 나눠주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차별적으로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자고 하시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네. 상위 소득 20% 빼고 지금 다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직 그 입장은 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뭐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파주나 뭐 전북 얘기하셨는데 요즘 이제 각 지자체마다 그 지하철 요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 지하철 없습니다. 전북에도 지하철 없어요. 그럼 그쪽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65세 이상의 무임승차에 대한 보전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세 이상 무임승차만 갖고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사실은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임승차 얘기로 싹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재정의 여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파주 시민 뭐 한 50만 됩니까? 50만 조금 안 예, 됩니다. 50만 조금. 50만 명 네, 줬다고 국가 우리 5천만 명 인구 국가에 다 주라 된다는 건 좀 곤란하다. 지자체 사정에 맞게 하자 뭐 그런 그렇죠. 주장이시네요. 이게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저는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도시근로자가 많은 지역도 있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음식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아까 또 우리 김 의원님 목욕탕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에 도와주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다 도와줘야 되죠. 근데 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미래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글쎄요 좀 늦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생각하는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성급한 대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되게 포퓰리즘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금 비용 부담을 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런 것에 합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 토론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지금 시급히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포퓰리즘의 병폐를 또 반복하자. 결국 이 폭탄을 미래에 돌리자라고 하는 것밖에는 들리지 않아서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일부에서 이제 전 가구에 다 파주가 그랬다. 가구당 20만 원 소득 관계에서 다 준 거를 전국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자체별로 좀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이신데. 그래서 여야정이 좀 만나서요. 허심탄회하게 논의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하면 합의가 도출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신 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무임승차 때문에 서울시가 요금 좀 올려야 되겠다.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4월께 300원에서 400원 정도 서울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이 문제? 이게 합리적인 대안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우선은 그 적자가 한 연간 1조 원 정도 이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서울시 교통공사의 주장은 30% 정도가 무임승차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달라 이겁니다. 예, 30% 정도가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30%가 맞느냐?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 안 태우려고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타든 안 타든 지하철은 계속 운영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에서는 아니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공사인데 교통공사인데 그거를 왜 중앙정부에서 해주느냐 이런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84년에 전두환 씨가 이제 지시해가지고 이제 도입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재부는 계속 그 논리를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칙의 문제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리고 법에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무임승차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각 주체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근데 무임승차의 결정을
중앙 정부가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내렸기 때문에 뭔가 서울시도 조금 중앙 정부에 좀 보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제 기억에 이걸 결정했던 39년 전에는요. 우리가 아마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전이었고 아마 시도지사도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 임명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중앙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한테 책임을 미룬다? 이런 건 약간 그때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잠시 잊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지방정부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제도를 수정해야죠. 아마 그리고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이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액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잠깐만 얼마냐 논란이 있지만 뭐 아까 30% 정도 예, 요인이라고. 뭐 금액 단위로 5천억 그래요. 원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이제 김정우 의원님도 지적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분들이 안 타셔도 일정 금액 또 타고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낮에 그 빈자리에 타고 간들 뭐가 그렇게 손해라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하철 요금이 굉장히 사실은 원가보다 낮게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 기본적으로 예. 원가보다 낮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지하철 요금을 좀 올리게 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 부분을 또 보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또 과거의 65세와 39년 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가 이제 같은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도 하나 있을 수가 있죠. 65세에 적정하냐. 네, 무임이. 왜냐하면 요즘 이제 노인분들이 낮 시간이나 뭐 이렇게 지하철 택배,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다 보니까 택배로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한 70대까지만 하더라도 육체적 그러니까 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체적 네. 나이가 건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아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제가 오늘 재밌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네. 서울시에 제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기동에 제기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루에 무임승차로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지하철 이용 인구의 54%나 된다고. 절반이 그러더라고요. 넘어요? 제기역에는? 그렇죠. 왜 제기역 같은 그러죠? 거. 그러니까 이제 제기역이? 지역별로 그 주변에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이제 서울에도 강북 지역에는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역사 한번 따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러네요. 손실이 비용, 있겠어요. 비용.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연령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때가 네. 됐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께서는 시장. 이제 70세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올리겠다 이렇게 네. 이제 예고를 했죠. 그리고 대한노인협회에서도 이제 노인에 대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 필요한데 이게 또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노인의 인구를 우리가 연장하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정년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년. 네. 지금은 이제 정년이 60세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년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피크 임금제라도 나오는 거고 예. 또 정년이 있지만 사실은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건강이 허락된다면 자기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정년 자체를 폐지하면서 이런 무임승차나 노인에 대한 기준들을 좀 상향 조정한다면 네. 저는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정년은 뭐 50세에 하는데 연금도 60세 넘어서 받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네. 또 우리가 월급이 끊기는 순간 의료보험을 내지 못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은 뭐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만약에 전국이 그럴 경우에 65세에서 70세에 계신 구간 분들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해결책으로 뭐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네. 65. 올해는 65세니까 내년부터는 66, 그 다음에는 67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예. 그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홍준표 시장이 한 것 중에는 또 시내버스를 무료로 하겠다. 70세 이상. 처음으로 그건 새로 도입하는 거죠, 시내버스? 예, 새로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거 전두환 시절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두환 시절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강원도에서 5번 출마했을 때 안 되셨어요. 그때 유세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시내버스는 그 당시에 도입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골에서 이제 버스가 다니는데
어르신이 있으면 그분들이 돈을 안 내니까 버스가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계속 서야 되니까. 계속 서야 되는데 예. 버스는 어르신들만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대안을 제시한 게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우처나 현금 지원을 하자 어르신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대구 시내에 대해서 70세 이상 예. 그걸 하면서 더불어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를 좀 충격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기네 소유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는 국가 책임, 지자체는 지자체 책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또 할 수 있다. 요금을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어서 지원해달라. 안 해주면 올리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그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규정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민주당도 PSO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좀 있거든요. PSO가 뭡니까? 이제 퍼블릭 서비스 오블리게이션 그래서 그걸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좀 보전을 해주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가, 뭐 지자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죠. 아니 코레일이 국가 건지 예. 서울시 건지 서울 지하철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국가에서 무슨 그렇죠. 상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용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놔서 아까도 말씀하신 김현진 말씀하신 정년 연장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이제는 한 40년 된 거거든요. 이 제도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인 손질을 한번 할 때가 됐다.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코레일 적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거. 코레일은 중앙정부의 네. 공기업이니까. 중앙정부 공기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지하철의 경우에는 네. 좀 정부가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서울 지하철은 아마 중앙정부가 건설을 지원했었고 대부분의 지하철 건설에서 중앙정부가 건설비는 지원하는데 건설비. 이제 운영은 지자체한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꼭 다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건물이나 공간 같은 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보면 지방 정부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어주니까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을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짜리를 중앙정부에서 지어준다라고 하면 100억에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를 감안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운영 능력은 100억 원치가 안 되는데도 그냥 정부의 100억을 전부 다 받아서 풀링 건설하는 데 씁니다. 나중에 운영비가 또 많이 그렇죠. 들어가서 부담을 그러니까 줄 수도 없는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지방정부가 그것을 갖고 정말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설로 쓰고 나머지는 운영 때 쓸 수 있게끔 이 제도 자체 건설 자금의 어떤 운영 형태 자체를 조금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는 지역과 지하철을 건설하는 지역 간의 어떤 국가 정부 지원에 대한 차별성도 이제 공평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무조건 전면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도 하고 시간대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에는 다 유료로 받고 낮 시간에는 다 무료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요일제로 한다든가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전면적인 무임승차에서 요걸 조금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도 좀 뭔가 좀 제도적인 개편과 개편해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일적으로 요금만 오를 경우에는 반발도 꽤 크지 않습니까? 대책 한번 저희 토론 이후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